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그렇게 안녕 못하시죠 사실은. 저도 지금 이제 제 서재에서 이 가이드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마스크를 끼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좀 제가 어색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마스크를 끼고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서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번 휴원 이외, 그러니까 우리가 2월달 3월 초쯤 있을 시험 당일까지는 더 이상 강제 휴원 없이 정상적으로 학원에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하면서 사순환 OT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4월달이죠. 4월에 처음 만났죠. 그리고 지금 9월까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1순환도 했고 2순환도 했고 3순환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게 10월달부터 내년 2월 말 혹은 3월 초중순 정도인데, 일단 2월 말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약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5개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삶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끼고 민법 책을 보면서 수험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둔갑한 백수 혹은 백조의 삶을 사실 겁니까? 남은 5개월만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따라오시면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복추구권도 누릴 수가 있고 인간다운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5개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자세를 보였을 때에는 내년 4월 달에 또 학원에 와가지고 마스크 끼고 수업 듣고 밑줄 긋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소중한 인생에 대해서 낭비를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사순환 OT 가이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따라오시고요. 사순환 가이드 다 듣고도 혹시나 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면 카페 상담 신청 같은 것들 하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집중이고요. 두 번째가 자신감이고, 세 번째가 완주인데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집중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문제죠. 그 수험생이 외로움을 싫어하면 안 되고 강사가 욕 듣는 걸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즉 수험생은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유튜브를 본다, 카톡을 한다, 남친 여친한테 전화통화를 한다, 혹은 술을 마신다 등등등을 남아있는 5개월 동안은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시죠. 두 번째, 여러분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사순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초심자분들, 그러니까 1년차이신 분들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과 갑자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슬럼프가 오고 공부를 1주일, 2주일씩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말 저를 믿고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야 할 길만 쭉쭉 나아가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완주입니다. 이 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실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체력에 관한 문제죠. 체력이 있었을 때에는 열정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열정 가지고는 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달려야 할 시기는 1, 2, 3순환이 아니다. 4순환부터 달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정말 달려야 합니다. 해서 지금 이 가이드를 듣는 분들께서는요, 남아있는 명절이라든지 혹은 사순환 시작하기 전이라도 빨리 나가서 달리기를 하든 걷기를 하든
빨리 체력을 회복시켜 가지고요. 사순환 끝까지 아프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체력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완주가 중요한 거지 절대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사순환 가이드를 할 때 왜 모의고사 점수는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도 제발 좀 저를 믿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슬럼프 타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완주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법원 사무직 같은 경우가 총 180여 명 정도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그 중에 저희 동행팀에서 110명 정도 이제 합격생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합격생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바로 이 사순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순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할 필요 없고요.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만 해도 합격생 이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끝까지 완주하기도 정말 힘든 게 바로 사순환 과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가이드를 잘 들으시면서 10월, 11월, 12월 동안 쓰러지지 않고 크게 결석함이 없이 완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같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가이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환 OT가 특히 중요한 이유. 특히 제가 이제 1, 2, 3순환 또 매번 OT를 짧게 했죠. 근데 그냥 뭐 1, 2순환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3순환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해서 4순환에 대비하고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야무지게 하라. 끝. 근데 4순환 같은 경우는 OT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4순환 OT가 왜 특히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절대 여러분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할 수가 없죠.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은 A도 하루는 24시간이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B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고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C에게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24시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 2, 3순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조금씩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구멍난 부분이 있다 해도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충분히 메울 수가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순환 같은 경우는요. 이 순환 자체가 정말로 속된 말로 빡세고 여러분들 이제는 일요일도 예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투자해야 될 기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구멍이 나버리면요. 다시 메우기가 정말 힘들고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4순환 때 일주일 이상 구멍 난 거를 극복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초반에 이 4순환 시작할 때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뭐 한 일주일 정도 구멍 난 게 있다 합시다. 그 구멍 난 부분을 4순환 기간 도중에는 메울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직 수험생분들의 유독 더 강한 특징이지요. 한번 과거에 구멍 난 부분이 있어 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죠. 어떡하지? 나 망했다. 그래서 밤잠을 막 하다가 그 다음날 뜬 눈으로 이제 학원에 오죠. 또 수업 듣다가 졸지요. 또 구멍 나거든요. 해서 한번 구멍 나면 4순환 같은 경우는요. 그 압박감 때문에 더더욱이 더 밀리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구멍 난 게 일주일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하고 반, 그 다음은 2주 이렇게 계속 구멍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빠른 분들은 11월 중순, 조금 늦으신 분들은 12월 말쯤 됐을 때에 내년 시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 시험, 그러니까 2022년 시험을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마지막에 있는 생각하다는 제가 참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쯤 가서 포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 법원직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느슨하게 봐도 실질적인 경쟁률은 2대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사순환 끄트머리 갔을 때 강의실을 보시면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사순환 때 성실하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얼핏 다 시험 붙는 거고요. 그 중간에서 포기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놀다가 다시 또 복귀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가 또 슬럼프 와가지고 또 포기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만 포기할 게 아니라 그냥 법원직 시험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수험생이 시험 막판에 포기했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도 또 포기하는 게 보통의 경험칙상 보통 그러하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돈 쓰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다른 길 찾는 게 맞습니다. 해서 특히 여러분들 초학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OT를 잘 들으신 다음에 처음부터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못해도 크게 구멍남이 없이 크게 밀리는 거 없이 포기함이 없이 그러나 12월 말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제 설명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가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본인만의 확고한 방법, 확고한 고집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사순환 끝까지 잘 밀고 나가셔도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비록 많진 않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를 듣는 분들 중에서 올해 시험 처음 보시는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라면요. 한번 제 얘기 잘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중에서 1, 2, 3순환을 제가 했던 가이드를 잘 따라오신 분들도 일부 계실 거고요. 또 다른 일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했던 그런 방향성보다는 본인의 성격이나 고집에 근거해가지고 공부했던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두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가 지금 현재 더 많이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본인의 고집에 근거해가지고 공부했던 분들께서 더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 여러분 제가 상담 신청 받지 않습니까? 지금 통화를 해보면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1, 2, 3순환 때 뭔가 조금 오버를 하고 내가 뭔가 더 앞서 나가야 된다. 그런 압박감에 근거해가지고 무리했던 분들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많이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2년 이상 혹은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올해 처음 시험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행팀에 온 이유는 학원이 제시하는 길을 별도의 고민 없이 쭉 따라오기 위해서 학원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살리셔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조금 본인의 고집은 버리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가이드를 따라가지고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먼저 사순환 전체 과정에 대해서 크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1순환하고 2순환하고 3순환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그냥 학원에 열심히 나와서 수업 열심히 듣고 당일 배웠던 내용 열심히 복습을 하면 그냥 끝나죠. 근데 여러분들 4순환 같은 경우는 종합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다음날 시험 보기 위해서 예습을 하고요. 시험 보고요. 수업 듣고요. 복습을 하고 또 다시 다음날 시험 볼 거를 예습하는 이게 이제 계속 돌거든요. 끝이 없는 과정이에요. 끝이 없다. 끝이 있긴 하죠. 합격하면 되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두 가지 시험과 수업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응시를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수업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집중해서 듣고 수업 시간에 졸지만 않으면 돼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습이라고 하는 것과 복습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들 균형 잡힌 계획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의지가 불탄다고 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춰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습을 지나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버리면요. 복습을 열심히 못해요.
또 복습 시간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해 버리면요, 다음날 시험 볼 거에 대해서 예습을 열심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시험 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럼 점점 나는 그냥 시험 안 치고 수업만 듣고 복습만 해야지, 나 실강 안 듣고 인강 듣고 복습해야지, 나 그냥 수업만 들어야지 라고 하다가 올해 시험 포기해야지 라고 되게 많은 분들께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예습, 시험, 수업, 복습 이 4개 제가 단계별로 설명드릴 테니까 무조건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께서 처해져 있는 각자 조금씩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사순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습과 시험에 대해서 볼 건데 요 2단계는 같이 봐야 됩니다 하고, 이제 이번 OT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부분이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자세하게는 거의 처음 하는데, 제가 그 동행팀 1기가 생기기 전에 11월 달쯤, 그러니까 동행팀 1기가 이렇게 4월 달에 개강하면 그 전에, 연도는 까먹었어요 제가. 11월 달쯤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던 게 그 문제풀이 커리큘럼 짜는 게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제가 원래 했던 여러분들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9월부터 12월 달까지 진모, 그러니까 진도별로 이제 예습을 하고 모의고사 시험을 치는 방식을 하고, 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요,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여러분들 이제 OX집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최종 정리해 가지고 시험장 가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헌민형 3과목이에요. 3과목.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직은 8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도 진행을 하고 OX도 진행하기에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안 나오는데 둘 다 해버리면요, 결국 둘 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가 돼버리거든요. 확실하게 책이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자신이 없으면 수험생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수험생들 여러분들 봤을 때 마판에 공부해야 될 자료가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요,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것만 믿고 보면 될지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하기 때문에 마판 정리에 대해서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둘 중에 어떤 걸 할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쌤이랑도 상의하고 국쌤하고도 상의하고 진짜 많이 이제 고민했었는데, 제가 차분하게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이 다음날 시험 보기 때문에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기본서를 읽고 예습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이로서 이제 문풀이나 마무리를 해버리면요, 나중에 시험 50일 앞두고 빠르게 해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리가 안 되니까, 시험지 같은 경우는. 근데 또 OX집으로 또 마무리를 보낸다, 문풀을 해버리면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정리가 되죠. 어차피 그 기본서 목차에 근거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딱딱딱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제가 13년 지금 2년째 강의하지만 여러분들 내일 OX집 뭐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풀 거니까 꼭 미리 한번 풀고 예습하고 오세요 라고 해도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수업 달랑 들어옵니다. 그냥 달랑 수업 들어오면 수업 시간에 따라오지는 못하죠. 오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2개의 장점만 2개를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한참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우리 동행팀 사순환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보고, 시험 보고 OX로 보고, 그래서 OXW에 있는 거 가지고 그 시험지의 해설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업 들을 때 OX 가지고 정리하고, 오순환 갔을 때는 OX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현재 사순환에서 시험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예습을 도모하기 위함이에요. 예습을.
즉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날 수업할 내용을 미리 한번 기본서를 읽고 예습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2번 보세요. 예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지우고 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기본서 밑줄 위주로 정독하세요. 기본서에 밑줄 쳐 있지 않은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어쩌냐? 법원직 시험 커트라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95점 이상인 경우라면 그런 고민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기본서에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나와봐야 전 과목 통틀어서 한 문제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어진 예습 시간이 꼴랑 한 과목당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많아봐야 1시간 반이거든요. 1시간 30분이거든. 그럼 1시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예습을 해야 되는데 밑줄 쳐 있는 것도 벅차요. 근데 밑줄 없는 부분 또 읽는다? 그럼 읽어는 지죠. 다만 진짜 그런 부분을 읽어가지고 정작 한 번 더 진하게 봐야 될 부분을 또 놓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냥 읽기만 한 거지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해서 기본서 밑줄 위로 정독하시고 또 책에 보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암기하세요. 뭐 경무대 국본, 물사 동그라미 등등등 있죠, 여러분들. 그 부분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암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라. 암기하고 까먹고 또 노력하고 까먹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해서 이번 사순환 때 그거 다 암기 못하면 시험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암기할 수 있게끔 노력 과정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2번 또 좀 잘 들어주세요. 이 예습하는 시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여러분들 이제 이 날이 뭐 민법 시험을 보는 날이라고 할게요. 자, 이 날이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날이고요. 뭐 토요일이면 뭐 금요일이 있죠. 이쯤이 한 월요일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요 민법 예습을 가만히 보면 한 10% 내외 정도는 이 토요일 날 볼 민법을 월요일 날 미리 예습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그분들께서 이렇게 시험 전날 예습하지 않고 한 5, 6일 혹은 일주일 전쯤에 이제 예습을 하는 게 옳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주된 근거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시험 전날 보면 시험 쳤을 때 다 맞춘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른다. 그럼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채울지를 미리 알기 위해서 나는 한 5, 6일 정도에 이제 예습을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시고 두 번째 이유가 시험 치기 전날 예습을 하면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시험 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이제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한 일주일 혹은 6일 전 정도에 미리 이제 예습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공부를 이제 3년 이상 하신 분들 혹은 작년 시험에서 커트라인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서 떨어지신 분들께서 이렇게 한 일주일 6일 정도 전에 미리 예습한다고 하는 걸 제가 굳이 막지는 않을게요. 근데 올해 초심자분들 혹은 2년 미만인데 컷과 아주 거리가 먼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근거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시험 전날 예습하시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여러분들 다시 우리 예습을 하는 이유는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혹은 시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예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잘 듣기 위해서 예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쌤들 같은 경우가 강의를 하실 때는 이 친구가 어제 정도 혹은 뭐 그 전날 정도에 예습을 해온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2시간 정도 짧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스피드하게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꼴랑 뭐 1년 공부하신 분들 혹은 컷과 거리가 먼 분들께서 일주일 전에 예습했다 치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민법 같은 경우에 수업 듣고 3일만 지나도 다 기억이 없는데
과연 일주일 전에 예습했던 게 일주일 후 토요일 수업에서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미리 예습해버리면요, 결국은 예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저욕해요. 야, 김동진 사수나서 너 빠른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예습했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만큼 강의하는데 본인이 너무 앞서서 예습했기 때문에 결국 예습 못 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 잘못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2년차 미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부디 부탁인데 시험 전날 예습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 시험 전날 기본 수업 밑줄 친 거 보고 시험 치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이거 여러분들 공부 사실 3년 이상 하신 분들도 그거는 아마 민총까지만 그런 얘기 나올걸요. 물권법 가서 물권법 후반에 있는 담보물권이나 채권법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틀리는 게 엄청 많아지죠. 즉 일주일 전에 예습하고 시험 보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틀리는 게 너무 많아버리면 오히려 정리를 못하죠. 왜? 다 틀렸으니까. 해서 시험 치기 전날 예습을 했다고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민총 부분밖에 없고, 물권법 중반 이후부터는 아마 그게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뭐 타당한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 조금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시험 치기 직전에 본 사람이거든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도 시험 치기 5일 내에 W를 빠르게 한번 보고 들어가서 방금 본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방금 보고 시험 치는 게 맞는데, 방금 본 거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한참 전에 본다, 저는 그렇게 썩 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다시피 뭐 3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 또는 작년에 시험 쳤는데 커트라인에서 한 1, 2점 정도 부족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진 분들 같은 경우는요, 가급적이면 시험 전날 혹은 그 전날 정도까지 예습해가지고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번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점수가 무엇이 중요한데. 참.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거는 뭐 매년 또 참 안타까운 분들 많이 나오죠. 점수가 무엇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 사순환 딱 시작했을 때 동행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크게 이렇게 4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농담 삼아서 조금 재수가 없죠. 점수도 높으면서 성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계시죠. 근데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거나 혹은 작년 시험에서 이제 마이너스 한두 개 차이로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정도가 있고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점수가 높지만 성실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점수는 뭐 평균 한 50 정도 내외인데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4번은 그냥 지울게요, 여러분들. 4번은 뭐 제가 더 이상 사순환 때부터는 제가 이분들 때문에 마음고생 할 필요 없죠. 점수도 낮으면서 성실하지 못한 자, 이분들은 그냥 시험 안 될 뿐이니까 제끼게 여러분들 빼버리고 좀 키워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도 이제 대충 아마 사무직 그냥 대충 200명 정도, 사무직 합격자를 그냥 대충 한 200명 정도라고 봤을 때에 점수가 높으면서 성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요, 이 1번에 있는 분들 때문에 막 고통을 느낄 필요 없이 그냥 제끼면 돼요. 아예 처음부터 170장이 TO다. 네, 여기에 포함되면 시험 붙는 거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제끼고, 이제 1번인 분들은 뭐 제가 조언할 게 없으니까 이제 2번과 3번이거든요. 선생님, 점수가 높은데 모고 점수가 불성실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들? 예, 소위 장수생분들입니다. 공부를 3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그래도 꾸역꾸역 하신 게 있고요. 지난 기간 동안에 1, 2, 3, 4년 차까지 이제 매번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대충 이분들은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면 점수는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특징이 성실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수생의 길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속하시는 분들 아직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우쭈쭈 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니지요. 반면 3번 보세요. 선생님 성실한데 왜 점수가 안 나옵니까? 이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초시생분들이에요. 참 제가 이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이제 막 슬퍼하는 1년차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적응을 하고 법학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익혀나가는 과정인데, 왜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결과가 좋지 않음에 근거해가지고 슬퍼하면서 스스로 본인의 인생을 마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2번과 3번, 4번 빼고 1번 빼고 2번과 3번 중에 어느 쪽이 더 시험을 많이 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3번. 비록 사순환 단계에서 모고 점수는 높지 않지만 성실하신 분들께서 더 많이 합격하고, 여러분들 올해 면접반 봐도 충분히 그게 검증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올게요. 여러분들 그 선거 같은 거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지요. 역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이신 분들께서가 방금 봤던 1, 2, 3, 4번 중에 2번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특히나 항상 1년차 때, 2년차 때, 3년, 4년, 5년차 때 항상 사순환 초반에는요, 항상 의지를 불태우고 내가 올해는 꼭 붙어야지 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형총 앞부분이라든지 민총 같은 것들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총 열심히 1년차, 민총 열심히 2년, 3년, 4년 하니까 민총 같은 경우는 아예 강사 뺨칠 정도로 알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석하고 예습반하고 시험 안 치고 수업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3번에 속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1년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요. 처음에는 이제 태어나 처음으로 법과목이라고 하는 시험을 쳐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과목 특유의 문장이나 원칙과 A에 대한 구별 혹은 시험 문제 푸는 스킬, 팁 등이 없기 때문에 초반부는 당연히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울지 않고 진징되지 않고 참고 가정에 열심히 또 예습하고 묵묵하게 또 수업 듣고 복습하고 하다 보면 점점 점수가 오르다가 보통 시험일이 가령 2월 말이라고 했을 때 1월 달쯤 가면 둘 사이에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통 시험날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심 변종시에 갔을 때는요, 이 3번에 속하시는 분들께서 실력 발휘를 확 해가지고 점수를 확 넘겨가지고 시험 붙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제가 이 3번에 속하시는 초시생분들에게 제가 먼저 하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동행팀 온 이유가 우리 동행팀을 믿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은 크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고요. 이 사순환 동안에 정말 그 시험 치고 난 뒤에 나왔던 점수는 신경 쓰지 말고 가정만 충실히 예습, 시험, 수업, 복습 요것만 꾹 참고 12월 말까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께서 오순환 들어가면요, 내가 올해 시험 붙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 확신이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갑자기 몸에 막 불이 끓어오르면서 남아있는 50일 동안 확 달릴 수가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순환만 잘 참으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타까운 2번에 속하시는 분들, 지금 제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죠. 제가 여러분들 무슨 틀린 말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소위 그 3, 4년 이상 공부하신 우리 동행팀에 계시는 장수생분들 언제까지 저랑 같이 계속 이렇게 만날 거예요. 특히나 이 장수생에 속하시는 분들은 저랑 상담도 제가 많이 알잖아, 그죠? 복도에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보기 힘들어요.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올해도 사순환 들어갔을 때 너네는 10월달은 또 열심히 하겠지. 근데 또 11월달 가면 설설설 내 눈치 보기 시작하고 12월달 가면 거의 반 포기한 상태에서 너네는 또 합리적인 포기, 내가 포기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지. 작년 같은 경우가 너네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었는데 이유가 생겼지. 합격자 정은의 반토막. 너네가 그 반토막 소식 듣고 멘탈 깨져가지고 선생님 저 그냥 작년에 열심히 할 것을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슬럼프 타고 놀 때 1년차 애들은 그냥 공부해서 다 시험 붙고 지금 현재 면접 통과해가지고 지금 발령 대기 중에 있잖아. 그지? 이번 진짜 마지막이야. 그냥 10월, 11월, 12월 모든 걸 다 버리고 너네 고집 다 버리고 그냥 성실하게 다시 새로운 초심으로 가가지고 똑같이 예습하고 시험 치고 복습하고 또 예습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 알겠지? 하고 올해도 안 되면 정말 이제는 좀 그만두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여러분들, 완주다. 즉 시험 볼 때 부탁인데 자기 자신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점점 이제 여러분들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또 문제가 점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점수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자기와 양보를 해요. 나는 그냥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습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수업만 듣고 복습만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해서 한 발 양보를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2주가 지나가요. 그러면 예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점점점 수업 시간에 강사가 하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왜? 남들은 다 예습했으니까 제가 뭔가 설명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예습을 안 해버리면요 수업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면 수업도 점점 빠지면서 갑자기 강사 탓하죠. 너무 빠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실강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인강으로 대체를 하죠. 그래서 인강 들으면서 인강은 좀 멈출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멈추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한 발 더 양보해가지고 인강으로 넘어가지요. 또 그렇게 인강 듣다가 일주일 지나면요 인강 또 제때 안 듣죠. 왜? 카카오톡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시험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한테 엄격하지 마시고요. 본인 자신한테 엄격하세요. 남이 뭐 하는지 신경도 쓰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하세요. 왜 10월달 초에 세웠던 계획을 꼴랑 3개월도 유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3개월 정도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없는데 무슨 큰일 한다고 지금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운전면허증 시험입니까? 법원직 공무원 여러분들 꼴랑 3개월도 열정적으로 본인이 세웠던 계획, 약속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도 법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낱 쉬운 시험인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절대 본인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엄격하게 본인에게 대해세요. 단 한 발도 양보하지 마세요. 딱 한 발 양보하는 순간 2발, 3발, 4발 양보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점 합격에서 멀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여러분들 OMR 카드 내세요. 여러분들 OMR 카드 낸다. 여러분들 점수를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겨우 저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오순환 상담을 할 때 OMR 카드를 내신 분들은 제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금 이런 과목들이 약하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런 과목을 조금 더 시간 투자해가지고 끌어올리면 충분히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등등등의 전략이 짜지는데 여러분들은 성격이 정말 희한합니다.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남들을 의식해가지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에 근거해가지고 카드를 안 내거든요. 카드 안 내는 순간 시험 또 잘 안 치게 되고 또 시험 치지 않는 순간 또 페이스 무너집니다. 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동행팀 매해에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잘 풀어놓고 OMR 답안 작성을 잘못 실수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는 매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실수하지 않는데 하지 않다가 하니까 나오는 실수기 때문에 OMR 마킹하고 꼭 제출해가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 점수 그 등수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찍힐 수 있게끔 성실하게 카드 제출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습도 했고요, 시험도 봤으니까 이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주의할 부분들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습을 실제로 시작하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더 쉽게 이해되실 건데 아직도 여러분들 뭔가 궁금한 게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1순환부터 3순환까지 수업할 때 하는 이야기 있죠. 알 필요 없다. 질문하지 마라. 요 이야기에 대해서 저 이런 말 하면 제가 수험생이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강사가 야 알 필요 없다, 질문도 하지 마라, 그냥 지워라,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왜 저렇게 김동진은 건방지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또 이제 법원직 그 알바들이 활동하는 그런 게시판 가면 제가 이제 저 학벌 때문에 저는 지방대 나왔어요, 여러분들. 학벌도 지방대 나왔고 저는 변호사 라이센스도 아직 없어요. 센스도 없고 아직 저는 박사 학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제 자랑을 조금만 하면 죄송합니다. 그 법과목 강사 중에 여러분들 신림동에서 1타하고 노량진에서도 1타하고 강남에서도 1타한 사람은 제가 유일무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저의 그런 많은 단점 등이 있지 않습니까? 학벌이라든지 뭐 라이센스도 없는 거. 저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강사들보다 강의 준비를 2배 이상은 하고요. 저는 1년 내내 저는 뭐 골프도 안 치고 저는 뭐 여가 활동도 거의 하는 거 없이 저는 하루 종일 그냥 연구밖에 안 하거든요. 논문 다 찾아보고 검토해 보니까 명백한 판례 통설이 없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출제했을 때 정답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제를 못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했는데 그게 나왔으면 저는 여러분들 강사 생활 길게 못했을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학원 세력이 신림도 있고 노량진도 있고 강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12년 넘게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를 여러분들 유지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 했던 그런 강의 내용 같은 것들이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해서 사순환 들었을 때는 아마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W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막 쓸데없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1월달 되면요 더더욱이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순환 할 때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복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면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그럼 당신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보면 한 10명 중에 7명 이상은요 선생님 제가 책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습 시간이 여러분들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읽거나 어떤 책 같은 걸 읽을 때 굳이 다 읽을 필요 없고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그 포인트를 살리지 못해 버리니까 문장을 전부 다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붙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소심합니다. 소심.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분명히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이거 밑줄 긋고 그걸 잘 보세요 했으면 그걸 믿으면 되는데 소심하신 분들 꽤나 있거든요. 아, 김동진이 체크해준 부분 아닌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또 막 고민하거든요. 왜 제가 따로 설명을 크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해서 복습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싶으면요 수업 시간에 초집중.
이거는 아마 좀 이해되실 거예요. 본인들 여러분들 1, 2, 3순환 공부하실 때 수업 시간에 초집중한 만큼 복습하는 시간이 줄죠. 반대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졸고 집중을 못하면 그만큼 수업 시간에 복습할 시간이 늘죠.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초집중을 해가지고요. 포인트가 뭔지 알려주면 잘 살리시고, 그리고 대심하게 김동진이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와봤자 한 문제 이상 안 나온다, 뭐 그거 틀려도 관계없다, 그런 좀 대심함으로써 복습을 하시게 되면 최대한 빨리 끝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매년 이런 분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특히 실강생분들,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7층, 9층에서 이제 영상반까지 포함해서 학원에서 여러분들 수업 듣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습 인강에 기대지 마세요. 인강생도 마찬가지긴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그 7층 여러분들 데스크에 가면 이제 자기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따로 복습 인강을 신청하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4순환 때부터 여러분들 절대 복습 인강에 기대지 마세요. 이 복습 인강에 기대는 순간에 생기는 일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실강을 듣고 있지만 집중을 하지 못해도 나중에 내가 또 7층 데스크 가가지고 복습 인강을 또 신청해서 들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실강할 때 집중을 못하죠.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인강을 또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강 듣게 되는 순간부터 예습하고 복습해야 될 시간, 즉 4순환 때부터는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되는데 또 강의 듣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4순환 때부터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은 최소화하고 스스로 예습하고 복습하고 책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요 인강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또 페이스가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또 이제 실강 아예 포기해버리고 인강 가버리다 보면 시험 칠 때도 뭐 혼자 치면 재미있나요? 시험도 안 보게 되고 그렇게 또 1년 낭비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복습 인강에 여러분들 기대지 마시고요. 초집중해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다 끝내버리겠다, 그 느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지 마세요. 떨어집니다. 자, 이제 한번 복습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먼저 예습했죠? 시험 봤고요. 수업 들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지만 또 다시 예습이니까 마지막이 아니죠. 끝도 없다. 그죠? 자, 복습 시간에 대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먼저 복습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여러분들 예습 시간 있지요? 그 예습 시간하고 여러분들 복습 시간이 적절하게 좀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해서 자기가 조금 잘하시는 과목은 조금 복습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못하는 과목은 좀 복습 시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본인들께서 이제 예습 시간 정하면서 스스로 캘린더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되,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 과목당 복습 시간이 1시간 30분은 넘어가지 마세요. 최대 맥스가 1시간 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OT를 할 때 이 1시간 반, 1시간 30분, 그게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가 1시간 반 안에 가령 민법 복습을 끝내겠다 라고 했으면, 오늘 나갔던 민법 진도가 1페이지부터 40페이지인 경우라면 1시간 반 내에 이 40페이지의 복습을 끝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께서 1시간 반이다 해놓고 시간을 안 보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1페이지도 읽고 2페이지 쭉 3, 4, 5 하다 보니까 선생님 3시간 걸렸어요. 저 어떡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 하나마 1시간 반 내에 이 40페이지 하루치 분량을 다 볼 수 있게끔 10월 달에 꾸준히 연습하세요. 하면 됩니다. 왜? 완벽하게 할 필요 없거든. 완벽이 아니라 1시간 반 내에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초집중하게 돼요. 복습 시간에. 괜히 쓸데없이 중간에
뭐 핸드폰 보거나 밖에 나가는 일 없이 딱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쭉 복습 가능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쓸데없는 데에 대한 궁금증을 더 이상 갖지 않아요. 해서 1시간 반 정했으면 1시간 반 내에 무조건 끝내는 거지, 하다 보니까 3시간, 하다 보니까 4시간, 저 어떡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빠짐없이 다 끝낼 수는 없어요. 절대 완벽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지 마시고 선택의 문제인데, 사순환 같은 경우는 완벽해야 될 순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복습을 끝내는 게 중요하지, 완벽하게 복습하면서 3시간, 4시간 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해서 복습 시간이 3시간, 4시간 늘어나면 예습 못하게 되고 잠 줄이게 되고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복습 시간 느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만큼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OT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이제 2번에 있는 복습을 하는 이유인데, 복습을 하는 이유 중에서 1번은 당연하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그날 배웠던 수업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건데 1번은 됐고요. 2번이 문제죠. 2번. 여러분들 4순환 때 복습할 때는요, 항상 5순환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세요. 5순환인데 밑에는 짤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한 말인데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절대 엉덩이 무거운 사람 못 이깁니다. 또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 절대로 방금 본 놈 못 이깁니다. 방금 본 놈 절대 못 이깁니다. 저는 여기 이분이, 저는 그 장기하 씨라고 뭐 싸구리 커피를 마신다 하시는 그 노래 부르시는 분인지 알았는데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해서 그 공부의 신 강성태 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절대 방금 본 놈 못 이긴다. 제 주위에 여러분들 설법대 나와가지고 진짜 머리 좋아가지고 지금 판사하는 놈, 뭐 검사하는 놈, 다들 다 하는 말이에요. 방금 본 놈 절대 못 이긴다. 그래서 걔들 가만 보면 여러분들 항상 시험 치기 때 보면 오늘 이 순간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치기 직전 주에 어떤 걸 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5순환 되면요 3.5회독이라고 하는 제가 목표를 제시할 거예요. 왜 굳이 3.5인가 라고 하는 부분 제가 나중에 또 5순환 OT 때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해독수를 많이 확보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일단 먼저 해두세요. 그러면 해독수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1회독,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해독할 때마다 여러분들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본 거 또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치기 날 기준으로 시험 치는 주에 법과목 전부 다 방금 본 놈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냐? 할 분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사순환 복습을 할 때 제가 자주 또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할 거예요. 지우세요. 이런 말 할 건데 제가 한번 수업해 볼게요. 이게 지금 W 올해판인데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질문들이니까 정답 미리 공개했다고 또 저한테 이의 제기하지 마시고, 자, 제가 이렇게 수업할 거예요. 1번 지문 신의칙 위반이죠. 법원 집권사항이죠. 그렇죠. 2번 지문은 뭐 그냥 대충 읽어보니까 뭐 어렵다 패스하고, 3번 지문에 보시면 밑줄 대규모의 공동묘지, 4번 지문의 밑줄 3개의 매립장. 이 3번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시험장 노트에도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이지, 상대방 아파트 분양회사가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게 충분히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습을 하실 때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긋고, 뭐 2번은 그냥 냅두고 뭐 3번 또 긋고 4번 또 이렇게 그어라. 이게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지워라 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1, 3, 4번 지문을 지웠냐? 여러분 나중에 우리 5순환 가면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이렇게라도 미리 사선 표시를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요 가령 1번 지문을 다 읽어야 돼. 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이 필요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지문을 내가 꼼꼼하게 다시 봐야 할
지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면 또 그 시간 또 낭비가 돼버려요. 낭비가. 제가 여러분들 우리 그 법원 사무직 동행팀 시험 보시는 분들 진짜 필기시험 합격 전략 중에 1번이 뭐냐면 민법에서 시간을 전략해야 돼요. 시간을 전략해가지고 줄여가지고 그 전략된 시간을 1교시 헌법 암기할 거 진짜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국사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험 붙는 게 바로 우리 동행팀의 합격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순환 복습할 때 이렇게 안 그어두시면 다시 오순환 갔을 때 또 지문을 다 읽어야 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인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고 선생님 저는 조금 성격이 소심해서 못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번 2번 문항에 이렇게 사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여러분 지문이 뭐 없어집니까? 계속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워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순환 때도 보시는데 이렇게 사선이 그여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 친 것만 확인하고 넘겨버리고 빨리 2번 같이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들은 한 번 더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또 정리를 하고 3번 4번 넘기고 해서 그렇게 별도의 확인 없이 그냥 빡빡 볼 거 한번 쭉 읽어볼 거 그렇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순환 복습을 할 때 가급적이면 샤프로 이렇게 긋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또 선생님 이게 그어가지고 제가 키워드만 봤는데 키워드 아닌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틀리면 됩니다. 그런 걸로 틀릴 거 여러분들 1년에 민법에서 한 문제 이상 안 나옵니다.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한 시간을 나중에 오순환 때 헌법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국사 이 두 개가 여러분들 1교시 과목이고 요거 여러분들 시험 잘 봐야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2교시도 여러분들 열정을 발휘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 시간 전략해가지고 헌법 국사에 투자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민법만큼은 양이 진짜 많은 과목이니까 이렇게 지우자. 또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장 노트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 가서 점심 식사하시고 노트 한 빠르게 볼 거 아니에요. 노트 빠르게 보면 방금 본놈 되는 거거든. 그럼 100%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라도 지우는 부분에 같은 경우는 일단 민법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과목별 좀 특징이 있으니까 일반화하지 마시고 일단 민법 같은 경우는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이니까 완벽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워 나가면서 복습할 때 책 정리를 하겠다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T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 이야기 드리고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이 사순환 OT를 한 이틀 넘게 지금 거의 밤새서 붙잡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들. 그죠? 잘 민법 강의를 하고 말지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이해하셔가지고 사순환 큰 시행착오 없이 잘 마무리해서 올해 시험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 여러분들 사순환 가정에서예요. 사순환에서는요 이 가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 꼭 좀 분리를 시켜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분리. 가면 여러분들 이게 뭐 알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OT를 하면 제 이야기를 되게 곡해를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예습하실 때요. 예습을 하실 때 그 다음날 볼 시험 점수를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습을 하세요. 가정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결과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보고 여러분들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1순환, 2순환 거쳐오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눈은 안 왔지만 아무튼 간에 그 고생을 하시면서 공부했던 이유가 우리가 출제했던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죠. 법원 행정처가 주관한 실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지 모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한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따라서
모고 점수를 보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동행팀 사순환 시작되면 그 여러분들께서 갈 필요 없는데 한 번씩 가는 그런 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 모고 점수가 지금 뭐 75점 이상 안 나오면 망한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를 믿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나는 내 본인 스스로를 조금 믿기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A라고 하는 김동진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누구지도 모르는 B를 믿을 겁니까? 당연히 저를 믿는 게 낫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그런 이상한 글 싸지르는 거 보고 가슴 아파하거나 상처 입지 말고 여러분들 아예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그냥 가정 결과를 잘 분리해서 사순환 잘 보내시면 돼요. 암기도 마찬가지예요. 암기하려고 노력은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까먹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또 외우면 돼요. 한번 암기했다가 까먹었다 오순환 때 빠르게 리마인드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 결과 두 개를 분리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은 제가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쫄지 말고 일단 가보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도 희망으로서 법 과목이 있는 직렬이 다양하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법원직을 선택하신 이유도 물론 다양하지만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여러분들 성격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죠? 그 성격을 제가 일단 좋게 이야기하면 성격이 되게 진지하고 신중하시죠. 신중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사무가 이제 법원이니까 법원 공무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조금 더 안 좋게 오해하지 마시고, 진지하다 보니까 조금은 소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다른 쌤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만큼 수업 시간에 이제 빵빵 터지지 않는 직렬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좀 소심하시죠, 사실은. 하고 제가 조금 더 안 좋게 이해할게요. 일부러 자극적으로. 이제 사투리 같은데 쫄보. 새가슴이 많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판 갔을 때 이런 성격 때문에 남들도 다 힘들고 점수가 안 나오고 다 잘 안 되는데 나만 점수가 안 나오고 나만 공부가 안 되고 그 생각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해서 쫄지 말고 일단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끝까지 가본 적 몇 번이나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가면 정말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서 크게 공부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3번은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사순환 때 여러분들 제가 포기한 사람에 포함되지 맙시다. 라인 탄 것 같은데 포포. 제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학원 혹은 강사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이 갑이라고 하는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자질이 별로 없어. 근데 이끌어가지고 얘를 시험에 합격을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부터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합격할 놈들은 다 붙으니까 큰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1순환부터 3순환 때까지는 사실 제가 1, 3순환 때까지는 제가 승질내고 짜증내고 해도 공부를 좀 태만히 하거나 졸거나 이런 분도 제가 사실은 성격상 포기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소위 인간 만들고 싶은 생각에 제가 1, 2, 3순환은 되게 좀 힘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저도 강의할 때. 근데 제가 이 4순환 가면요, 이제 좀 포기할 분들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4순환부터는 시험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합격할 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더 중요한 과정이 되거든요. 이때는 제가 포기한 사람의 법학 지식 같은 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실성. 해서
뭐 결석 많이 하고 지각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아예 그냥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아예 안 봐버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만 제가 아이 컨택하면서 사순환 강의를 진행하고, 제가 사순환 크게 하도 안 냅니다. 왜 화낼 이유가 없는 게 포기해버리니까 뭐 화낼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포기한 사람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실하게 사순환 꼭 잘 따라와 주시길 정말 진심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을 단순화시키세요. 수험생은 외로운 게 맞습니다. 사순환은 빡센 게 맞습니다. 사순환이 빡세지 않으면 사순환이 아니죠. 가족분들하고 싸우지도 마시고요. 뭐 이성 친구가 있으신 분들도 헤어지지도 마시고요. 뭐 없는 분들 새롭게 누굴 좋아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자고 먹고 싸고는 뺄게요. 좀 더러우니까. 공부하고 또 자고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딱 3개월만 한번 고생을 해보세요. 사순환 3개월만 이렇게 딱 고생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오순환 들어가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야 내가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내가 겨우 남은 2개월 동안 내가 더 못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공부를 쫙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제 필기시험 붙고 면접반 와가지고 저랑 술도 한잔하고 웃기도 하고 카톡질도 하고 뭐 단체로 뭐 노래도 부르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사순환 3개월만 정말로 열심히 해주시길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사순환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했던 이런 설명들 중에 OT 가이드 중에 잘 들어보시고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카페 쪽지 말고, 쪽지는 여러분 제가 자꾸 씹혀요. 쪽지 말고 우리 카페 여러분들 상담 신청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글을 보고 뭐 전화 통화를 하든 댓글 드리든 답변 드릴 테니까 일단 OT부터 쫙 잘 듣고 계획 한번 세워보고 막히는 부분 있으면 상담 신청을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